귀여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인튜브의 레미너스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니 유튜브 자막을 켜고 시청해주세요. 드디어 120제 장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태까지 장비가 아닌 독특한 형태로 등장했는데요. 120제 신화 장비와 이를 얻기 위한 성좌의 탑 컨텐츠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패치 후 간단한 팁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내용이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꼭 평소보다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챕터 1 성좌의 탑. 신규 컨텐츠인 성좌의 탑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4일간 참여가 가능하며 하루 5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던전은 5종, 난이도는 보통, 어려움, 지옥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디메리트의 종류가 늘어나며 추가로 디메리트를 설정해서 입장 레벨을 맞추어야 합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상위 등급의 신화 장비가 나오며 각 던전마다 최초 클리어 보상도 존재합니다. 최초 보통 난이도를 모두 클리어해야 다음 어려움 난이도가 해금되는 구조이며 다음 오픈일에는 난이도별 첫 번째 던전을 제외하고는 다시 잠깁니다. 추가로 난이도별 같은 던전에서 2번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원은 가능합니다. 파티원 중에 해당 던전이 오픈되지 않은 유저가 있다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지원을 눌러서 한번 클리어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난이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던전에서는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난이도 버섯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어려운 난이도 버섯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6, 7층에서 보상을 받고 8층을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때 보통 난이도로 돌아가실 경우 3, 4, 5층만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누르신 적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보스 공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평타나 단타 스킬딜이 높기 때문에 무속성 저항 카드 구비를 추천합니다. 스펙이 부족하다면 각종 저항으로 버티거나 어느 정도 파티원의 캐리가 필요합니다. 최소 스펙은 재련마스터, 권장 스펙은 푸른각인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원킬이 자주 나서 부활 횟수 제한 등의 영향을 주므로 클리어가 힘들어집니다. 보통은 5회, 어려움은 3회, 지옥은 1회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1층 보스는 버섯입니다. 소형, 식물형, 독속성. 기본 패턴은 헤레임의 버섯과 같으나 폭발 버섯의 범위가 더 넓고 돌진 버섯 소환 패턴이 있습니다. 돌진 버섯의 데미지가 높고 보스가 스턴을 걸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회오리 패턴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와서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치기만 해도 큰 데미지가 들어오기에 어려움 이후로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2층 보스는 아울바론입니다. 대형, 악마형, 무속성. 원소 강화가 기본 디메리트로 걸려있기에 무속성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스페르시오를 받거나 컨버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때 화소 컨버터를 바르시면 이후 비주나 호루스까지 활용이 가능하기에 용이합니다. 1시 방향 끝에 상자를 열면 보스가 소환됩니다. 등장하자마자 광역기를 날리는데 데미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파티원이 버티지 못한다면 이때 바실리카를 쓰셔도 됩니다. 타이밍은 한 명이 상자를 오픈하는 걸 확인 후 바로 시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패턴인 동물 변신 패턴입니다. 어글을 먹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져서 최대한 많은 상자를 먹어줘야 합니다. 어글이 된 사람은 상자를 최대한 빨리 한 개 오픈 후에 보스를 유인해주면 됩니다. 20초가 지나면 모든 상자가 사라지므로 클리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나라도 많은 상자를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패턴은 그리폰이 어슬렁거리는 것 외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3층 보스는 도플갱어입니다. 중형, 악마형, 암속성. 처음 4개의 기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기둥이 소환됩니다. 이곳에서 레이드릭 및 레이드릭 아처가 소환되는데 데미지가 강함으로 유의합니다. 기둥을 부수면 더 이상 소환되지 않으나 개인 행동 시 아처에게 죽을 위험이 높습니다. 범위기로 아처들을 견제하고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플갱어는 기본적으로 평타가 빠르고 강함으로 세이프티월 활용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유저를 당기는 스킬을 쓰기 때문에 딜러와 힐러 모두 세이프티월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기본 패턴은 기존 도플갱어와 동일하나 레이드릭 아처의 데미지가 높습니다. 근처에 기둥이 생겼다면 바로바로 부숴주고 구석으로 도망쳐서 아처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흔유마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4층은 비주입니다. 대형, 불사형, 불사속성. 의외로 성좌의 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기존의 헤레임의 비주와 패턴은 동일하나 돌진을 막아줄 구조물이 없습니다. 랜딩 패턴 시 밀려나지 않게 꼭 세이프티월을 깔아줍시다. 얼음 반경이 좁은 편이기에 밀려나서 얼어 죽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5층 보스는 호루스입니다. 중형, 불사형, 불사 속성. 공략을 모르면 사실상 클리어가 불가능하기에 집중해주세요. 시작 직후 안타샤로 변하기 때문에 입장 전에 미리 버프를 걸어주세요. 모두가 안타샤로 변하고 5개의 기둥에 불을 켜주면 보스가 등장합니다. 호루스는 불끄기 패턴이 끝나기 전까지 체력을 일정 체력만 깔 수 있습니다. 90%, 80%, 60%, 30%대 패턴이 발동합니다. 아수라를 쓰더라도 체력이 2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으니 유의합니다. 불끄기 패턴이 발동되면 파티원 중 한 명이 안타샤로 변하고 체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샤로 변한 파티원은 불이 꺼진 기둥을 찾아 불을 켜줘야 합니다. 이때 꺼진 기둥의 수는 1개, 2개, 3개, 4개로 하나씩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마지막 기둥에 불을 켤 때 호루스가 광역기를 시전하는데 매우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불을 켜는 순서는 보스에게 가까운 기둥, 중앙 기둥, 보스에게 먼 기둥 순으로 켜주세요. 중앙 기둥을 마지막에 켠다면 광역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시야가 좁아져 힐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줄어듭니다. 따라서 안타샤와 함께 뭉쳐다니며 몬스터를 정리하면서 안타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미리 바깥쪽 무빙을 하다가 마지막 불을 붙이는 순간 바깥쪽으로 회피해줘야 합니다. 호루스는 도플갱어와 마찬가지로 평타가 빠르고 강력하기에 세이프티월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특히 4번째 패턴이 끝난 후 크기가 커지면 더욱 강력해지니 끝까지 집중합시다. 현재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고 공략을 숙지한다면 7층까지는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8층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기에 직업 조합이 중요합니다. 힐러를 2명 데려가거나 세이프티월을 보조해줄 하이위저드를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는 역시 몽크가 최고입니다. 처음 클리어 하신다면 1층부터 5층까지 클리어를 해주시고 이후로는 공개 파티로 가신다면 3, 4, 5, 6, 7 클리어 팟을 짜시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스펙이 부족하시다면 1층에서 5층 클리어 팟을 짜시고 파란 장비를 세팅 후에 6층 도전을 권장합니다. 챕터 2 신화 장비. 먼저 파밍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난이도에서 얻은 초록색, 파란색 장비를 입고 다시 상위 난이도를 공략하는 계단식 파밍 구조입니다. 왜 한 번에 보라색이나 주황색 장비로 넘어갈 수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난이도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강해지는 디메리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과 인내는 크리와 디펜과는 다른 옵션입니다. 성자의 탑 전용 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위 장비에 각종 치명과 인내를 세팅해서 디메리트를 커버해야 상위 난이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화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자의 탑을 클리어하시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신화 장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의 차이는 기본 속성의 수치의 범위와 부여할 수 있는 신화 속성의 슬롯 수입니다. 먼저 신화 재련을 살펴볼게요. 신화 장비는 기본 속성과 신화 속성이 모두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기본 속성은 더 높은 장비에서 당겨올 수도 있으며 신화 속성도 계승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혜의 빛이 소모되며 등급에 따라 소모 개수가 늘어납니다. 단 신화 속성은 등급이 달라도 계승이 가능하나 기본 속성은 같은 등급의 장비만 계승이 가능합니다. 기본 속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물리 치명, 마법 인내 등 디메리트를 커버할 세팅을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위 등급 장비로 넘어갈 시에는 일괄 계승이 되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비 연계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레어 바타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단 장비는 장신구와 다르게 옷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연계 후에도 장비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창고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계 시 재료는 120제 도면인 신화 도면이 소모됩니다. 무기 및 방패는 240개, 방어구는 120개가 소모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 개조 옵션은 연계가 되지 않기에 기존보다 스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라색 이상의 장비 사용 시 기본 속성 및 신화 속성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비 연계 후 연계 속성 레벨업을 통해 기존 장비 옵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신화 도면이 소비됩니다. 일괄 계승으로 상위 등급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 기존 하위 장비를 분해하면 소모한 도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크방 세팅 등으로 신화 연계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위 장비로 넘어갈수록 강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기에 당분간은 파밍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크방 망해라. 챕터 3 패치 후 자잘한 팁. 이번에 자유전직권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직업 보너스 스탯이 초기화되기에 다시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기존 기어는 합성이나 초기화로 변경한 직업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신성 훈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레벨업을 위한 재료는 헤레임 클리어 및 파라마켓에서 제니로 구입하거나 양달의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속의 프론테라 2시 방향 카드 교환에도 신규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카드 조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신규 카드를 구매하시고 도감에 넣으시면 됩니다. 닉네임 변경권으로 닉네임 변경 시 우편으로 알림이 오니까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MVP 공략에 이어 지금까지 가장 힘든 컨텐츠 제작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공들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성자의 탑 및 신화 장비에 대한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